메타버스 안에서의 상품은 다릅니다. 뭐냐?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정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정 판매입니다. 한정 판매다 보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수요가 훨씬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메타버스 안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대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이키처럼. 자, 세 가지 원리가 있더라. 커뮤니티의 위력에 의해서, 이게 크립토 펑크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의 단합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처음에 무료였던 게, 몇십만 원이었던 게, 몇백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3억 이상이 돼 있습니다. 라는 거고, 희소성의 원리, 왜? 얘네들은 이 아바타가, 10,000개씩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의 원리에서 수요가 많아지자 가격이 올라갔다. 부의 상징이라는 거죠. 크립토 펑크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뭐냐? NFT 게임에서는 우리는 NFT 게임을 통해서 이 NFT가 경주마인 NFT가 NFT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게 키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경주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또 하나 NFT 상품은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상품은 희소성에 원리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계속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다 이런 거죠. 수익 창출과 가치 창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다. 왜 우리한테 해당되니까. 따라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메타페스트의 경주마는 앞으로 NFT인데 지금 NFT인데 앞으로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10억 예상해 봤습니다. 언제? 1년 후에. 10억이 한 마리가 10억이 아니고 최고 말이 10억이 아니고 10억 가는 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보자. 자, 게임은 기존 게임들은 회사 중심의 게임이었는데 블록체인 게임은 참여자 수익 창출하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NFT, 메타버스, 참여자 수익 창출 게임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참여자 수익 창출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얼만큼 뜨느냐 안 뜨느냐도 또 가를 만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타페스트도 게임인데 어느 정도 참여자 수익 창출이 되느냐 이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엑시 인피니티, 로블록스, 샌드박스 이런 것들은 참여자 수익 창출을 통해서 이미 유니콘 기업들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트, 갈라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게임은 여기서 쓰여지는 재화는 다 코인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쓰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값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1,500배 이상 올라갔더라. 그러나 게임의 한계, 흥미 이런 것들이 한계 부딪힌 그런 게임들은 1,500배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와서 지금 샌드박스 XBT 같은 경우도 좀 내려왔죠. 뭐 20만 원까지 갔던 게 뭐 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해 보죠. 자, 이제 메타페스티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VNC 본사가 있고요.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성도를 살펴볼게요. VNC는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로 하노이에 위치해 있고 직원은 아르바이트생 포함해서 120명. 그리고 현재 설립된 지 약 5년 됐다. 그러나 VNC는 5년 정도 됐지만 그 이전에 메가드림즈라는 회사를 10년을 운영해온 게임 업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VCC 거래소, 베트남 제1의 거래소인 VCC 거래소를 또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서 다만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잠시 운영을 중단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가가 풀면 곧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게임 전문 회사이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전문 회사다. 이 회사가 엑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뜨는 걸 보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고 여기에서 게임을 구성한다면 어떤 걸 할 것인가 하면서 선택한 것이 경마를 도입했죠. 경마 게임을 도입했죠.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메타페스티스트, 세상에 가장 빠른 속도 비즈니스인 메타페스트를 싱가포르에 소재했죠. 그런데 이 재단하고 본사는 같은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주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지금 마주그룹이 형성되었죠. 그리고 이제 경기장이 오픈되면 곧바로 유저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회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세 가지를 준비했죠. NFT 경주마, 즉 게임에 참여하면은 뭐죠? 수익을 창출해내는 NFT 경주마를 만들어냈고, 메타 F 코인, 모든 앞으로의 VNC가 추진하는 이런 10년 대프로젝트의 기축통화로 쓰일 그런 코인입니다. 메타 F 코인.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을 준비해서 곧 오픈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NFT 경주마는 오픈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메타 F 코인은 L뱅크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P2E를 이루려고 합니다. 즉 지금 작년부터 대유행하고 있는 Play to Earn,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돈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현재 P2E에서는 한계가 있더라. 기존 게임보다 더 재미있거나 기존 게임만큼의 재미있어야 되는데 기존 게임보다 재미없는 그런 P2E들이 있다 보니 그들은 점점점 다시 좀 하얀 길로 걷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 그렇다면 메타페스트는 재미와 흥미에서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미와 흥미를 넘어선 R2E를 추구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메타 VNC는 NFT 제품들을 곧 출시를 해가지고 또 판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아마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여기에 게이머들이나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곧 판매될 이런 액세서리들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서 경기장이 오픈대가 진행되면 NFT 거래소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NFT를 이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취급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NFT 스포츠 시장에도 그런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면 우리 목표는 메타페스트의 목표는 100만 경주마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100개 월드 경마장을 또 건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달성될 때 1000만 회원 달성도 그리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는 메타버스 기반의 블록체인 NFT 게임의 세계 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재표는 회사 혼자서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함께하는 커뮤니티들이 필요한데 커뮤니티들의 단합에 의해서 같이 세계 재표에 나서보자 이런 거죠. 세계 재패하면은 세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한 사람은 나폴레옹, 그리고 한 사람 징기스칸. 자, 이 세 번째 말한 징기스칸은 세계를 재패를 했는데 세계 지도의 반을 징기스칸이 재패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엇으로 재패했을까요? 바로 이 말을 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를 재패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말을 선택을 했죠. 우리가 만든 이 경주마로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기반을 회사가 만들어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꿈꾸는 프로젝트는 10년 대프로젝트다. 현재 만들어진 부분은 불과 계획의 5% 정도만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된다 해도 그것은 5% 정도 오픈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커뮤니티들은 10년 대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앞으로 새로 나올 것들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마의 새 역사를 보죠. 기존의 경마는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27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대영제국 그리고 미국에 걸쳐서 세계 패권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마를 즐겼다. 즉 인류와 함께 했던 스포츠 게임이다. 그 게임을 즐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도 대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마를 즐기고 있는데 기존 경마 게임, 오프라인에서의 경마 게임은 지금 뭔가 탈바꿈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왜냐? 팬데믹 시대가 오다 보니까 오프라인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온라인 NFT 게임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메타페스티스가 어찌 보면은 지금 한 두세 개 있다고 하지만 그 회사들보다 더 새로운 신개념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 경마하고 다른 것은 한 5가지 정도의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메타페스트의 NFT 게임은. 첫 번째, 150개국의 글로벌 게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국가별로만 하고 있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현재는 기수 12명의 기수가 단합을 한다면은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게임인 우리 메타페스트의 NFT 게임은 단합이 불가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페스트는 참여자에게 수익을 최대로 줬다. 즉 마주들에게 최대의 수익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수준이 보통 경마가 그 360조의 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인데 1%만 해도 3조 6천이에요. 그 시장을 가져왔을 때 하루에 돌아가는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주들에게 오는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건설과 운영에서 경비가 기존 경마는 하나의 경마장을 만들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첫 번째 경기장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비용인데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장이 계속 오픈될 때쯤 되면 그 경기장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커진다. 계속 경기장이 확산됨에 따라서 경기장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 흡성은 기존 그 경마에서의 말들은 노화에서 도축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병들고 노화되고 도축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의 속성은 80가지 변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살아있는 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게임의 흥미는 강력하고 짜릿한 흥미의 세계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게 우리 메타페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NFT 게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거냐? P2E 게임,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P2E 게임이 이건 유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행이 아닌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해온 2000년 700년 된 경마가 결합되니까 무엇이 됐다? R2가 됐다. Running to Earn.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패스 NFT 말 경주 게임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명명을 했습니다. 자, 메타패스의 정의는
블록체인 폴리곤 트론 기반의 메타버스 NFT 말 경주 게임으로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은 실제 개인 소유의 경주마가 있는 블록체인 최초의 게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통 스포츠를 암호화폐 시장에 도입했다. 그리고 고퀄리티의 3D 그래픽 디자인과 홀짝 배팅과 같은 다양한 게임 방식을 도입했고 거기에 공정한 게임 규칙 등을 적용해서 메타버스 게임의 최고의 걸작임을 제공한다. 게임 전문가들이 우리 메타페스트 이 게임을 보면서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참여는 NFT로 대표가 되는 가상 경주만은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 교배할 수도 있고 태어난 말을 판매할 수도 있고 동시에 경주에 참여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즉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농업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말을 키우는 것과 똑같이 키우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게임의 흥미는 웅장한 싸움과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긴장, 서스펜스, 스펙터클한 그런 모습 속에서 흥분감이 최고조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기존의 P2E 게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 NFT 게임은 남녀노소가 감동을 느끼는데 딱 몇 분 걸린다? 2분이면 누구나 다 게임의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NFT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서스펜스, 경주마가 탄생하는 그 순간 짜릿한 흥분이 있죠. 그리고 경주마가 시간 몇 시에 배정되느냐, 골든타임에 배정되느냐 아니냐 이런 시간 배정이 될 때 짜릿한 흥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말 경주를 할 때 1등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순간에 짜릿한 흥분이 오겠죠. 그래서 재미와 흥미에서 어떤 게임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페스트의 그 플랜이 어떤 플랜인가를 되게 아시는 분이라 또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4개의 혈통이 있죠.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4개의 혈통별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혈통은 4개의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 환경에 강한 말, 불 환경에 강한 말, 물 환경에 강한 말, 흙 환경에 강한 말. 이들은 가격이 현재는 고정가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가장 싼 것은 70불에서 현재 가장 비싼 것은 600불로 구입할 수가 있다. 구입은 어디서 하느냐? 본사 사이트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하고 오픈시거리에서나 바이낸스 NFT에서 지금 구입, 판매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NFT라든가 다양한 NFT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체 NFT 거래소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때는 상장됐을 때는 당연히 경매가로다가 코인 거래가 구입과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배의 원칙은 암말과 순말의 비율은 3대1의 비율로서 순말 한 마리가 암말 3마리를 상대해야 그래야 이 균형을 이루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암말은 월 2회까지 교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총 5회 교배를 해서 5마리의 망아지를 탄생시킬 수가 있고 순말은 월 6회 교배를 하면서 교배비를 받고 약 15회 교배를 할 수 있다. 암말은 교배비를 내고 순말은 교배비를 받고 교배가 이루어진다. 출산 원칙은 열성의 원칙에 의해서 낮은 혈통, 낮은 품종으로 출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배 비용은 경주마 가격의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리 라이트가 600불인데 구입하려면 600불인데 그것의 교배 비용은 곱하기 0.3하니까 180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순말은 그 교배비의 35%를 순말이 받아갑니다. 나머지 65%는
직급자들과 회사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경주마 사육은 자,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능력치죠. 능력치라는 것과 체력이라는 것 두 가지로 이제 일단 크게 보자는 말이죠. 능력치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즉 선행, 출발대가 열자마자 나가는 순발, 지구력,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 취입, 막판 스퍼트 이것을 세 가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기본 체력은 5에서 7회 출전 후에는 체력이 소진돼서 반드시 휴식을 3일 정도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비타민에다가 건초, 뭐 당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돼서 그 체력 회복된 수치를 보면서 경기장에 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 나와 있는 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수는 다 능력 가능치다. 실제 능력치는 아니다. 실제 능력치는 뭐냐? 80개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실제 말이 경주할 때는 어떤 말이 1등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회사도 알 수 없다. 프로그래머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공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능력 가능치는 커먼이 600에서 650으로 점수가 돼 있고 레전드리는 800에서 1000점으로 점수가 돼 있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점수 합계는 제일 작은 거는 1800점에서 제일 큰 거는 300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능력치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경기장이 오픈되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 이렇게 그때 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배팅하는 방법은 자 이제 배팅 그룹이 들어와서 배팅을 하기 시작할 텐데 경기장이 오픈되면은 이제 강력한 이벤트를 펼치면서 배팅 그룹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기간이 빠를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얼마나 흥행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배팅 그룹이 들어올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배팅할 것이냐? 1차적으로는 1등 맞추기죠. 그래서 12마리의 경주마가 뛰었을 때 그 중에서 1등을 맞추는 것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1등 맞추기 12마리 중에 한 마리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출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맞춘 다음에 배당은 꽤 크겠죠. 어떤 거는 5배, 어떤 건 10배, 어떤 거는 좀 인기 없는 말이 우승했다고 그걸 맞췄다면 100배 이상 맞췄을 때 그게 이제 짜릿한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짝 배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만들어낸 게임이다. 즉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게임들의 흐름이 홀짝 배팅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경마 역사 최초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내가 우승 홀수의 그 배팅을 했을 때 1번, 3번, 5번, 7번, 11번, 9번, 11번이 1등을 하면 맞춘 게 되는 겁니다. 짝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배팅은 두 가지 방법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경기가 흥행이 되면 추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경기장 운영은 빛 환경, 불 환경, 물 환경, 흙 환경에 따라서 경주마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 환경은 구글의 날씨와 연동돼 가지고 구글의 날씨, 즉 온도와 습도와 연동돼서 경기장 환경이 그때그때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날씨는 파이어가 1등할 확률이 좀 크겠죠. 파이어. 자, 그렇게 분석을 하고 갑니다. 자, 이제 뭐니 해도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융타사하고 메타베스트 우리를 비교해보는 건데 금융타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자, 우리는 금융이 아닙니다.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NFT 경주마를 구입을 하고 키우고 판매하는 그런 상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참여자들이 얼만큼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버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참여자 활동에 의해서 결국 소득이 결정된다. 즉
어떤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뭐 문을 닫을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지금 우리 나와 있는 플랜을 보니 여태까지 없었던, 전에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수익을 알아보자. 리스크 없는 장기 플랜이고 신시대 사업인데 어떤 플랜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플랜은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1차 산업, 농업, 뭐 농수산업 이런 것도 1차 산업이죠. 1차 산업, 2차 산업, 공업, 3차 산업, 서비스, 4차 산업, 요즘에 메타버스, 5차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이 이 플랜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차 산업, 경주마 보유 시 교배로 인한 수익. 자, 이것은 뭐냐? 일단 NFT 말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입된 말로 교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한 마리당 암말을 구입해야 되겠죠. 암말을 구입해서 교배를 시작하면 약 5마리의 망아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격상을 올리자고 해서 새끼 낳는다 말을 보다는 망아지 탄생 이렇게 이제 격상을 올려주자고요. 그래서 망아지가 탄생한다. 그러면 최대 250%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250%의 수익이 난다. 다시 말해서 600불짜리 레전드리 라이트를 내가 구입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얘 갖고 교배를 했다. 그러면 180불, 180불을 줘서 교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80불이면 즉 420불이 이미 수익이 얻어진 거잖아요. 420불 수익을 얻어졌다는 얘기는 그것이 뭐 420불 수익을 420불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그게 약 233% 이렇게 됩니다. 가치가. 그런데 실제로는 교배로 인해서 그냥 확보된 가치가 600불짜리를 교배했을 때 180불로 교배해서 600불짜리 나왔다. 그러면 600불의 가치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이제 233%인데 250%라고 치고 그런데 이 말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이제 좀 나오지만 말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순말은 교배했을 때 순수익이 15번 들어오는데 최대 교배비의 525%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말 가격으로 쳤을 때는 약 한 150%에서 250%의 수익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경주마가 교배를 해서 가치를 250%를 창조해냈는데 이 말이 판매를 하면은 판매 수수료 뛰고 나서 한 160%, 166%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지 않고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되면 250%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냥 돈 벌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돈을 벌어오는 그런 말이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경주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어떤 게 황금알이냐? 베팅 그룹에서 베팅이 들어오면 제가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에 참여를 했더니 베팅 그룹이 이제 베팅을 해서 약 1,000만 원의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00만 원의 72.5%는 베팅자들에게 상금으로 베팅 배당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72.5%. 그리고 경주마에게 1등부터 12등까지 분배를 하는데 12.5%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회사가 가져가야 될 이 나머지 수익들을 직급자에게 10%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목, 어마어마한 회사목이 직급자에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그랑프리 경주를 만들어서 대상 유보금으로 5%입니다. 따라서 그랑프리가 어마어마한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거 역시 경주마 상금에 포함되는 거죠. 결국 경주마 상금으로는 얼마가 책정되느냐? 17.5%가 책정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 경주가 이루어졌을 때 1,000만 원의 베팅이 이루어졌다고는 1등한테 얼마 가느냐?
1등이 7%예요. 12.5% 중에서 7% 갑니다. 그러면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체 수익은 1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등에 도전하라는 거죠. 홀짝 배팅은 같은 개념에서 배팅자에게는 90%, 경주마 상금으로는 3%, 직급자에게 3%, 대상 유복은 4%. 따라서 우리 경주마에게 돌아오는 건 실제로는 7%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등자에게는 2%가 들어가는 그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주마 참여하면 1등부터 12등까지 전체가 다 일단 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여비는 불과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여비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나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기 말 가격의 1%, 어떤 사람에게는 10%, 어떤 사람에게는 100%,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500%, 10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수익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수익 속에서 기대치를 갖고 우리는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말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 경주마에 참여한 말이, 자, 내가 레전드리 라이트를 구입을 했어요. 72만 원을 갖고 구입을 했는데 이 말이 경주마에 나가서 1등도 하고 3등도 하고 5등도 하고 때론 꼴등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내내 돈을 벌어오다 보니까 한 달에 뭐 15번이든 20번이든 그 이상이든 참전을 해가지고 벌어왔다. 그런데 이 말이 만약에 500만 원어치, 500만 원을 벌어왔다. 그렇다면 그 말은 다음 달에도 그만큼 벌어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경주마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경주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나면 경주마의 가격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경매 시스템이 가동될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경매 시스템은 바이낸스하고 오픈C에서는 이미 경매 시스템으로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거기다가 102더인가 102더에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2억 3억 뭐 2억 3억에다가 지금 이미 우리 말이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4번 NFT 액세서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이 또 있다. 그래서 이것은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고 상품 되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잘 선별을 해서. 그리고 메타F 가격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거는 경기장이 오픈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면 당연히 모든 경주마를 구입하는 거, 교배하는 거, 판매하는 거 다 메타F 토큰을 갖고 메타가스로 바꿔서 이제 구입하고 하는데 이때 메타F 토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NFT 게임 토큰이라고 하면은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베팅 그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들은 반드시 L뱅크에서 메타F 토큰을 사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 세력이 어마어마해진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보너스도 회사는 지급하겠다. 이것은 모두 자 여기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산하 활동. 어쩌면 요것이 이제 요거는 인맥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들에게 우리 비즈니스는 그냥 자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산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말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말 판매 수익. 자, 이거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한 마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구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레전드리 라이트를 구매했다. 그러면 7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72만 원을 주고 레전드리 라이트 한 마리를 구매를 했다. 이때는 수익 나한테 추천 수당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옵니다. 구매했을 때. 왜냐?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우리 구매자들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일반적으로 구매 수당이 구매에 대한 추천 수당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회사가 판매한 게 아니고 판매자가 판매하고
구매자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P2P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따로 있다. 우리는 판매자에게 판매 수익에 대한 그 수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구매했을 때는 수당이 안 올라가고, 자, 그런데 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추천한 사람이 구매를 했을 때 이때 수당이 안 올라가죠. 근데 이분이 교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배를 하기 시작하면 5마리를 교배를 해가지고 경주마가 토탈 6마리가 됐다. 이들이 경주에 참여하고 저쪽 하다 보니까 경주마가 많이 커서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실시 2만 원 갖고 구매했을 때 만약에 수당이 올라왔다면 딱 한 번 뭐 한 7만 2천 원 정도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60불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는 대신 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 판매를 했을 때 그 말의 가격이 1,000만 원에 판매될지 1억이 판매될지 모릅니다. 만약 한 마리가 1억이 판매됐다면 나한테 올라오는 거 그분이 구입하는 거 72만 원이지만 나한테 올라오는 수당은 1억에 판매됐다면 나한테 1,0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판매 수익이 꽤 클 수 있다. 3개월, 6개월 뒤에 나한테 올라오는 수익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배비는 일단 앞말이 교배비를 내고 교배를 하면 순말에게 35%가 교배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순말에 그 속해 있는 순말을 속하고 있는 에이전시 지급자에게 가맹점에 8.75, 총판에게 8.75, 어드바이저에 8.75, 월드에게 8.75 이렇게 회사에 30% 올라옵니다. 교배비는. 그래서 내가 내 산하에 말이 처음에는 한 마리였거나 네 마리, 지금 네 마리 세팅을 해가지고 네 마리를 교배했다. 이 말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만약 50마리가 된다면 뭐 한 46만 원 교배해가지고 됐는 40마리 이상을 교배를 했다. 그럼 교배를 했을 때 나의 산하의 순말이 그 교배를 할 때마다 나한테 어떤 수익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산하의 순말이 교배할 때마다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마구간 수익은 회사 누구나 다 마구간 두 번째 교배할 때는 마구간이 가지고 있는 가스에서 자동 빠져나가면서 마구간이 생깁니다. 마구간을 별도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교배할 때 자동적으로 가스가 빠져나간다. 얼마? 48불이 빠져나간다. 480개죠. 48불이 빠져나간다. 그때 거기 지급자 가맹점들에게 6불씩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맹점이 되면은 다양한 수익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수익 중에 하나는 베팅이 내 산하에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베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에이전시에게 얼마? 45만 4.5%가 올라간다. 총판에게 2.5%, 어드바이저에게 1.5, 월드에게 1%. 자, 전체 시장이 점점점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확대되면은 에이전시나 총판이 받아가는 수익, 그 이상 가맹점들이 받아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홀짝 배팅도 같은 개념에서 에이전시는 1.2%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판매가 되고 나면 이것은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회사에서 구입할 테니까 구입자의 추천자 20%, 15%, 7%, 5%, 3% 이렇게 될 거고 나중에 P2P가 되면 또 다른 시스템이 되겠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직급 우리는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가맹점에 도전해 보시라 하는 거죠. 가맹점은 어소시에이트가 경주마 한 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어소시에이트가 되고 즉 마주가 되어야 어소시에이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주를 1대 5명, 2대까지 합쳐서 20명이 됐을 때 에이전시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에이전시 3명이면 총판 3명이면 어드바이저 이렇게 직급은 있고 동급 조건은 1대 2%, 2대 2%, 3대 2%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동급 조건을 줬습니다. 즉 내가 에이전시가 밑에 똑같은 에이전시가 왔을 때 그가 받아가는 총 수익의 2%를 받게 된다. 이런 거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그랑프리 대회가 우리 그 경주의 꽃이죠. 그랑프리 대회가.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반 게임이 진행됩니다. 하루에 약 200회 정도 진행된다고 치면은, 5일이면 한 1000마리 정도의 우승마가 탄생합니다. 자, 이 1000마리의 우승마가, 혈통별로, 그랑프리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그랑프리 대회가 매주마다 벌어진다. 그동안의 그랑프리 대회를 위해서 우승 누적 상금을 만들어 왔는데 그 누적 상금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푼다. 즉, 그 누적 상금을 푸는 비율은 레전드리에게 50%, 에픽에 30%, 레어에게 15%, 커먼이 5% 이렇게 우승마들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면 자, 도대체 어떤 정도냐? 일반 베팅에서는 대상 유보금이 5%, 매 경기마다 5%를 유보를 했죠. 그리고 홀짝 베팅에서 4%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상금은 조금 전에 봤으니까 이건 더 이런 거론하려고. 자, 그랬을 때 그랑프리 대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배팅에는 자, 1경주 배팅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죠? 1000만 원이 가정해보면 일단 1등은 70만 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금 통합은 125만 원이 올라가고 근데 이때 50만 원이 5%가 적립이 됩니다. 50만 원이 적립이 된다. 평균적으로 1경주당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지면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배팅 금액은 약 20억, 20억입니다. 이것은 초창기에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팅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물론 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이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이제 한두 달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두 달 후에 그랑프리 상금이 얼마가 모여진다? 하루에 1억이라는 그랑프리 상금이 모여진다. 배팅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면 하루에 20억의 배팅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그랑프리 상금은 1억. 그리고 5일치를 누적하니까 5억이라는 그랑프리 상금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금요일과 토요일 날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이 뛰게 되면 레전더리가 받아가는 그랑프리 상금의 총액은 2억 5천입니다. 에픽은 1억 5천, 레어 7,500만 원, 커먼은 2,500만 원. 그러면 레전드리 2억 5천 중에서 최고 1등 한 말한테 몇 프로가 주어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 60% 정도 가정하면 1억 5천이라는 상금이 레전드리 최고 승리자에게 가겠죠. 그리고 뭐 2등, 3등 뭐 이렇게 또 분배가 있을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억 정도 경주 배팅이 이루어지면, 레전드리는 1억 5천 정도 상금을 받는다. 커먼은 1,500만 원. 1,500만 원 하루에 받는 것도 엄청난 건데 1억 5천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1억 5천의 상금을 누군가가 받아간다. 그랑프리에서의 상금은 4명이 탄생한다. 최고가 1억 5천. 제하는 2,500. 자, 그런데 이것이 배팅이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총 배팅이 200억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랑프리 상금으로 주니까 50억이에요. 50억. 그랬을 때 레전드리가 받아가는 거는 60%만 25억인데 그 60%만 적어도 15억. 한 10억 정도 잡자고요. 10억 정도. 그러면 자 일반 배팅에서 이루어지는 게 레전드리가 보통 뭐 한 1억에 1억, 2억, 한 2억에서 10억 정도의 그랑프리 상금을 받아간답니다. 매주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실제 실현되고 소문이 나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그랑프리에 도전해 볼 수 있죠. 로또는 800만 분의 1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도전하죠. 우리는 몇 분의 1일까요? 이 퍼센트, 내가 이 그랑프리를 탈 수 있는 퍼센트를 올리는 비결. 자, 그것은 이제 곧 나옵니다. 홀짝 배팅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홀짝 배팅은 일반 경기가 50억의 재원이 1억일 때 50억의 재원이 홀짝 배팅은 40억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홀짝과 일반 배팅 합쳐가지고 받아가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 판매가 이제 있을 거니까 그건 있은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인에 대한 부분은 NFT 게임 토큰은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코인은 꽤 성장할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그것을 다뤄야 될 순간에 가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하고서 갈게요. 우리 게임, 이제 게임에 대한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죠. 이제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고, 또 그랑프리가 꽃인데, 그랑프리에서 받아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게임이 차별성, 또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냐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NFT 말 경주 게임, 즉 e스포츠로 재탄생시켰다는 것이 우리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흥행하는 e스포츠 곧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 이거죠. 게임 전문 회사이기도 하고 가상화폐 전문 회사인 우리 기업에서 VNC 본사에서 베트남 기술만 갖고는 지금 이 방대한 프로젝트 전산 시스템이 좀 한계가 있어서 한국의 최고의 IT 기술까지 여기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최고의 기술을 협업을 해서 명품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이 말은 조그만 회사는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이 기획이나 이 아이디어 자체를 흉내못 내고 큰 회사라 할지라도 베트남의 최고 회사라 할지라도 이 브랜드 이런 정도 개발을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 IT 우리나라는 IT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약돼서 만들어진 명품 게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다. 기가 막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가치 창조를 우리끼리 만약 한다라면 또 이것도 한계예요. 그런데 가치 창조의 근원인 수익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랑프리 대회에서 매주마다 2억에서 10억 또는 20억 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데 그 수익 창조의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재원은 기존 경마시장 즉 360조라는 어마어마한 그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가 얼만큼 확보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1조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랑프리가 받아가는 돈은 지금 20억, 50억 당연히 실현된 그런 상황입니다. 10조가 된다면 그 돈이 그랑프리의 돈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게임이 글로벌로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왜 시장이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 재원은 기존 경마 시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와닿는 거 뭐냐 블록체인 게임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대화로 실현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NFT 게임이 뜬다고 하니까 오만 돼서 여기저기 NFT 게임을 기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런데 가서 보면 참여자 수익 창출은 거의 없어요. 뭐냐? 돈 걷자. 우리가 알아왔던 금융타사 돈 걷자예요. 대개는 돈 걷자 이런 거죠. 그 돈을 걷어서 회사가 잘 만들어 볼 테니 돈을 투자해라. 그 회사가 잘해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뭘 주겠다. 그것이 코인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채굴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200%, 300% 순환 마케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참여자 수익 창출, 즉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누구에게 줬다? 마주에게 줬다. 그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대화를 실행했다. 즉 그 말은 함께 회사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함께. 따라서 우리가 수익이 나면 날수록 함께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우리 비즈니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비즈니스를 글로벌 회사, 자 인맥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풀에는 글로벌 회사가 기치를 내세운 게 쇼더 플랜입니다. 쇼더 플랜. 플랜을 보여줘라.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플랜을 설명하라. 홈파티를 해서 열심히 설명하라. 이게 쇼더 플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쇼더 플랜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쇼더 줌을 하고 있습니다. 줌. 줌에 초대하면 여기서 다 플랜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질문을 받으면서 또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더 줌 또는 쇼더 유튜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후에는 쇼더 줌보다도 더 빠른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뭐냐? 우리의 비즈니스. 뭐냐? 쇼더 머니입니다. 쇼더 머니. 자, 1, 2개월 후에는 이제 실제 경기가 돌아가면서 배팅도 또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내 말이 경기에 참여하면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 72만 원짜리 말 사가지고 지금 경기에 참여하는데 나 매일같이 돈 벌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500만 원 벌었어. 자, 봐봐. 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비즈니스가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런 인적 비즈니스보다는 본인 활동에 의한 게 더 큽니다. 그러나 저 인적 비즈니스에 참여 좀 그거를 활발하게 해보겠다 하면 쇼더 머니를 지금은 쇼더 줌 그리고 곧 쇼더 머니만 갖고도 이 비즈니스는 돌아간다. 그렇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연말쯤 갔을 때는 아마도 메타페스트 천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기장 오픈이 이루어지면 경주마가 출전이 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구매가 말의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교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판매 또는 출전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판매를 할 거냐, 출전을 시킬 거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게 됩니다. 경주마 가격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배팅 회원 모집이 이루어질 거고 회사 홍보, 강력한 이벤트 홍보를 할 텐데 우리는 이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배팅 회원이 우리들도 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배팅 회원 모집하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배팅 수위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메타F 가격은 당연히 경기장 돌아가고 배팅 수익이 올라가면 메타F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L뱅크에 상장했던 것들이 후업이라든가 바이낸스에 상장할 거고 많은 거래소에서 자체 상장하게 될 시점쯤 가면은 코인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장은 계속 확장되고 회사의 규모와 그런 것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글로벌이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냥 거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는데 이 부분은 회사의 몫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느냐. 고소득자들이 여기저기에서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빅 비즈니스에 도전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빅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는 왔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왔는데 이런 말이 있죠. 행동하지 않는 기회는 죽은 기회다. 기회가 왔지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시려면 뭔가 하셔야 됩니다. 경주마 구매부터 시작하고 교배하고 하다 보면은 이 기회가 바로 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또 줌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은 또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